움츠려 있던 비트코인 가격이 봄바람에 삭을 틔우나 싶었는데 바이비트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더리움 지갑이 해킹을 당하는 악재가 터져 나왔습니다. 14억 달러를 훔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 사정을 다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해킹이라는 말 자체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민감한 단어 아닙니까?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는 해킹이라는 악재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안고 갈 숙명이라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운트 곡스 해킹이라든가 셀시우스, FTX 등 거래소의 해킹이나 문제점이 드러날 때마다 비트코인의 블록체인망은 해킹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긴 하지만 투자자들의 피로감이 만만치 않습니다. 설명을 해야 되지만 설명이 복잡하고 암호 관련 전문성이 없는 투자자들에게 이런 문제는 투자 의지를 꺾이게 만드는 큰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테슬라 전기 자동차 성장에 걸림돌이 되게 하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건 사고와 같이 자동차 화재 사고는 내연기관에서도 일어나고 전기차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유독 테슬라 자동차 화재 사고가 특필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암호 체계는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웬 해킹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바이비트 이더리움 해킹 사건도 비트코인의 안전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맞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거래소의 안전성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것이 해킹범에 대한 내용인데 라자루스입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늘 용의선상에 오르는데 라자루스는 원래 외교 안보 전문가 대상으로 스피어 피싱 공격을 주로 수행하는 단체인데 금융 분야에까지 공격을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전 탈취나 랜섬웨어 공격, 사이버 첩보 활동 등에 연루되어 있는 단체인데 방위산업연구시설 공격이나 사회공학적 공격 사례 등이 있다고 합니다. 기관의 홈페이지 유지 보수 업체를 침투해서 접속 계정을 절취하고 원격에서 기관 홈페이지 서버에 접근을 하고 악성 파일을 내려받았고 전산 담당자 이메일에 접속해서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산 담당자를 사칭해서 유지 보수 업체 직원에게 패치 파일 제작을 의뢰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정상 파일로 위장된 악성 코드가 삽입된 패치 파일을 보내기도 하고 실패할 경우에는 웹사이트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하여 웹셀로 업로드하거나 직원에게 악성 코드가 포함된 스피어 피싱을 발송하는 등의 공격을 시도하기도 하고 사회공학적 공격으로 온라인 직업 포털에 프로필을 만들고 채용 담당자처럼 보이게 해서 표적이 되는 직원들에게 접근을 하고 프로필이 진짜라고 생각되는 직원들에게 접근을 해서 신뢰를 쌓기도 하고 소셜미디어 연락망에 가입을 해서 포털 메시지로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몇 달에 걸쳐서 간단한 사업 이야기 등을 나누면서 친밀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후에 일자리 등을 권유하면서 고연봉의 일자리 제안서와 악성 코드가 포함된 PDF 리드를 간략한 정보만 보내줍니다. 대상자가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면 공격자는 대상자의 회사 메일로 상세 정보가 담긴 파일 링크 주소를 전송해서 대상자가 회사에서 열어보도록 유도를 한답니다. 링크된 파일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이 되어 있으며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래머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며 채용 절차 중 하나로 코딩 테스트용으로 보이는 ISO 이미지가 담긴 압축 파일을 전송합니다. 프로그래머가 코딩 테스트를 위해서 파일을 실행하면 기기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주변 동료들에게 다른 일자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공격자의 손에 지배당할 수 있는 점을 노리고 있나 봅니다. 이놈들은 목숨 걸고 이런 일만 하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과정들을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해킹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하고 피곤합니다. 해킹이라는 분야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고
이해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암호화폐 시장은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디지털 사회에서 이런 해킹이나 전산 사고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기도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전산망에 악성 코드들의 침투로 마비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라는 암호자산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이 문제는 예전과 다르게 상당히 민감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래소 해킹 같은 뉴스는 비트코인의 진로에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크고 작은 사건들이 비트코인의 역사에 남을 것이고 이런 과정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단련하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은 점점 더 내성을 가지게 될 것이고 성숙되어 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이비트가 타격을 입을 것은 분명하고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셀프 커스터디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꾸준히 비트코인을 공부해 나가다 보면 하나씩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 하기가 내키지는 않지만 이번 사건도 사실 비트코인 보안과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이 해킹된 것처럼 인식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에게 암호화폐의 인식도 달라질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또 스스로 암호화폐를 간수하는 방법도 익숙해져서 지금처럼 거래소에서 암호화폐가 해킹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지는 날이 올 것으로 믿습니다. 암호화폐가 주류 자산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생겨났던 희귀한 사건 정도로 기억될 날이 올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난다고 자동차 문화를 금지시킬 수 없는 것처럼 암호화폐 해킹 문제가 크립토 산업을 중단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과 문화가 생겨나는 것처럼 암호화폐도 해킹으로부터 점점 안전하고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모로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가 정말 필요하고 이와 관련한 정부의 법안 등에 관련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안일하게 보이기만 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의 수준도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지난 연말 민주당의 어떤 의원입니까? 암호화폐 개인 지갑 신고 의무화를 하고 미신고 시에 60%의 가산세를 부과하자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했는데 비트코인의 속성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또 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해야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저렇게 접근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라는 것도 참 편한 발상입니다. 차라리 국민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실직고 하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조건 정부 정책에만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재산권을 보호해 줄 마음은 별로 없고 그냥 세금만 걷겠다는 발상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개적이고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뉴스에서도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뉴스들만 골라서 보도를 하지 않나, 불법적인 케이스만 보도를 하지 않나, 할 말이 참 많지만 다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 말을 아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변화와 그 물결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개인뿐 아니라 기업이나 국가도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입을 닫고 있어서 그렇지 살펴보면 정말 많거든요. 아르헨티나가 1900년대 세계 5대 경제 부국이었고 1910년 무렵에는 세계 경제의 1.2% 이상을 점유했던 부국이었습니다. 캐나다나 호주보다 잘 살았고 그 나라는 농업의 천국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살며 1, 2차 세계대전 때도 중립을 지키면서 안정적인 번영을 구가하던 나라였는데 1960년대 이후 정치적으로 혼란이 오면서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론이라는 대통령의 책임으로 몰고 가지만 내부 사정을 알고 보면 결국 산업 수출 구조와
국제 정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새로운 문명을 수용하지 못하고 농사만 고집했던 정책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 경쟁력이 악화되었고 여기서 역시 무분별한 peso의 발행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었던 것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외면하고 원화만 가지고 나라를 지탱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국제 정세를 알지 못하고 국민들을 우민화시키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감히 할 수 없는 정책들입니다. 비트코인 외면하고 나라에 비트코인 하나도 없다면 원화가 페소 꼴 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변해야 삽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20년, 30년 전의 경제 이론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20년, 30년이 뭡니까? 오늘날의 변화의 흐름은 2, 3년도 길고 기술의 발전은 하루가 다르다는 것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기술들을 한번 보세요. 몇 개월 전만 해도 미국의 엔비디아가 최고인 줄 알았지 않습니까? 중국의 화웨이 같은 기업이 백색 가전 세탁기나 만들면서 삼성과 LG와 경쟁하는 줄 알고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엔비디아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고 한 세대 전의 마인드로 국가 정책을 펴나가면 당연히 나라도 한 세대에 뒤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고집이나 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국민들은 생각보다 현명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세상을 선도해 나갈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에 걸맞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비트 해킹 사건으로 시작한 영상인데 국가 지도자들을 나무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호돌이었습니다. 빰.